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소드의 값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기먼트 패싱, 파라메타 패싱 뭐 이런 말을 쓰죠. 자바에서는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러니까 호출하는 놈이 있고 호출을 당하는 메소드가 있겠죠. 이놈이 이놈을 호출하는 경우. 자, 자바는 메소드에서 그러면 호출하는 놈이 호출 당하는 놈한테 뭔가 전달을 하죠. 매개 변수로. 자, 그것을 우리는 파라메타 패싱, 아기먼트 패싱이라고 하는데요. 자바는 이렇게 메소드의 값을 전달할 때 call by value 방법, 즉 값 전달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랭귀지를 처음 보시는 부분은 call by value는 또 뭐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기먼트를 패싱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론 같은 과목을 공부하셨으면 아실 텐데, 뭐 call by reference, 그죠? call by reference, call by value, 지금 또 call by value result라는 기법이 있죠. 그 다음에 call by name, 그죠? 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법들 중에 값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값 전달 방법을 자바는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매개 변수, 호출하는 매개 변수죠. 호출하는 매개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결국엔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죠. 그래서 자바는 8개의 기본 자료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객체죠. 객체란 얘기는 뭐예요? 참조 자료형이란 얘기예요. 그죠? 객체 이꼴 곧 참조 자료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바는 8개의 기본 자료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참조 자료형이다.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실매개 변수가 기본 자료형일 때 당연히 형식 매개 변수도 받아들이는 그 콜을 당하는 쪽에서도 당연히 매개 변수는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기본 자료형일 경우 실매개 변수, 형식 매개 변수 모두 기본 자료형이죠. 그래서 실매개 변수의 값을 형식 매개 변수에 복사를 합니다. 복사. 형식 매개 변수의 값이 변화되어도 실매개 변수의 값은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죠? 당연하겠죠. 값이 복사돼서 서로 다른 기억 장소에 저장이 되니까. 이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call by value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실매개 변수가 객체일 경우, 즉 참조 자료형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실매개 변수의 주소를 실매개 변수의 값이 참조 자료형일 때는 주소가 되니까 그것을 형식 매개 변수에 복사하게 되고, 형식 매개 변수 역시 참조 자료형이기 때문에 객체이기 때문에 그놈을 접근할 때 그것을 주소로 취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것을 가리키게 돼요. 앞에서 이런 예를 본 적이 있었죠. 형식 매개 변수의 값이 변화되면 실매개 변수의 값이 변하게 되는, 즉 이러한 경우로 우리는 call by reference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바의 매개 변수 전달 기법은 한 가지예요. call by value예요. 값을,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카피해서 전달을 하는데, 기본 자료형일 때는 그 값이 실제 값인데 참조 자료형일 때는 그 값이 실제 주소가 돼버리니까 이제 call by reference 효과가 나타난다. 자, 이해가 잘 안되니까 그림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실매개 변수와 형식 매개 변수로 기본 자료형이 사용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클래스에서 이제 생략하고 인테저 A는 5, 플로이트 F는 4.5. 자, 메소드 A를 불렀어요. 메소드 A와 F를 가지고 불렀죠. A는 기본 자료형, F도 기본 자료형. 자, 이제 어떤 클래스에서, 즉 메소드 A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의 메소드 클래스에서 이제 그 메소드가 정의되어 있겠죠.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당연히 인테저, 플로이트 똑같은 포맷으로 돼 있어야 에러가 안 나죠.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B, G 이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걸 메모리에 그려보자 이거죠. 자, 이쪽 객체 A라고 하는 놈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당연히 5가 들어있을 것이고, F도 역시 4.5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거죠. 자, 이렇게 콜이 될 때 이쪽 메소드에 있는 메소드 메모리에 당연히 B와 G를 위한 기억 장소가 잡히겠죠. 이 B와 G에 요 5라는 값이 그대로 복사되고 4.5라는 값이 그대로 복사되는 게, 이게 바로 뭐다? call by value 기법이란 얘기예요. call by value.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안에서 뭐 B에다가 25를 집어넣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25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값은 전혀 관계가 없죠. 그죠? 여기에다가 뭐 G에다가 27.4를 집어넣어라. 이 값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기본 자료형일 때에는, 기본 자료형으로 사용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매개 변수 전달 기법에서 값을 카피해서 넣는다. 이게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매개 변수와 형식 매개 변수로서 참조 자료형, 즉 객체가 사용되는 경우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자, 클래스 A가 있습니다. 클래스 A. 클래스 A에는 속성으로 2개밖에 없어. 인테저 A와 B 2개를 가졌어. 끝났어, 클래스 A는. 그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A, OBA, New A에서 A 클래스로부터 객체 OBA를 탄생을 시켜서
어떤 메소드 A를 부를 때 이 객체를 가지고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이 객체. 자, 여기까지의 메모리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객체를 탄생했으니까 A라고 하는 객체, 클래스 A의 객체가 이렇게 탄생을 하겠죠. 거기에는 인테저 A 값과 인테저 B 값이 들어갈 공간이 이렇게 있겠죠. 뭐 초기화를 했든지 안 했든지 하여튼 어찌됐든 A, B 값이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이게 클래스 A의 객체입니다. 클래스 A의 객체를 산생시켜서 OBA라고 했으니까 이 클래스에서는 OBA라고 하는 객체 참조 변수는 뭘 가져요? 이놈의 주소. 예를 들어서 이놈이 14,000번지에 있다 그러면은 14,000이라는 주소를 이놈이 가지게 되죠. OBA라고 하는 객체 참조 변수는.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이놈이 메소드 A를 호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메소드 A가 있는 클래스가 어딘가에 있겠죠. 거기에 있는 메소드 A에서는 당연히 A 타입을 받아야 되겠죠. 오브젝트 A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메소드의 기억 장소를 보니까 오브젝트 A라고 하는 객체 참조 변수를 저장하는 그런 기억 장소가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밑에 있는 것처럼 있어요. 여기에다가 요놈이 가지고 있는 값을 카피한다. 값을 복사한다. 그놈이 가지고 있는 값이 뭡니까? 14,000이라는 번지죠. 이놈을 그대로 여기다가 복사를 해주게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는. 그죠? 값을 카피하는 콜바이 밸류니까. 그죠? 콜바이 밸류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이거죠. 14,000번지가. 이게 바로 오브젝트.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오브젝트 A.A.A로 가라. A에다가 뭐 20을 집어넣어라.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브젝트 A. 오브젝트 A는 당연히 참조자령이니까 그놈이 가지고 있는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에서 A를 찾아서 여기에다 뭘 집어넣어라? 20을 집어넣어라 이거죠. 그죠? 그럼 이 위에 프로그램에서 보죠. 이거 호출한 다음에 OBA.A에다가 30을 집어넣어라 이래보자. 그럼 어떻게 찾아가요? OBA. 요놈이 가르치고 있는 곳에 가서 A를 찾아서 30을 집어넣는다. 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요놈에서 바뀐 것이 결국에 요놈에서 참조가 하게 되는, 뒤집어서 마찬가지. 그죠? 그냥 이걸 뭐라 그래요? 콜 바이 레퍼런스 효과예요. 주소를 전달하는 기법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그램의 언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그죠? 그러면 이놈이 값을 바꿔놓으면 결국엔 이놈이 영향을 받아요. 그죠? OBA의 뭐 B 값을 20으로 바꿔라. 바꾼 다음에 이쪽에서 프린트 해보면 그거는 20으로 찍혀요. 그죠? 왜냐면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결과를 초래해버렸으니까. 자,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바에서는. 그죠? 실맥의 변수와 형식맥의 변수, 참조자료형 전달될 때에는 이렇게 주소를 전달하는 효과가 난다. 그 이유는 자바에서 객체 참조 변수는 다 주소로 알고 찾아가니까 그래요. 기본 자료형은 그놈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값으로 취급하니까 값이 되는데, 그 외의 자료형, 참조 자료형들은 전부 주소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A를 주소로 취급하니까 값을 카피해줬는데 그 값을 주소로 취하니까 결국에 OBA와 오브젝트 A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된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역시 뭐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제가 일부러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제 낙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밖으로 뺐어요. 자, 파라패싱 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파라패싱 1, 파라패싱 데모 1. 자, 이것도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는 메모리 구조를 그리시면 쉬워요. 자, 일단 한번 보죠. 여기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 클래스 파라패싱 1이 있고요. 여기는 void chang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놈은 매개 변수를 뭘 받아? 인테저 I. 기본 자료용. 인테저 J 배열. 배열은 뭐라 그랬어요? 객체라고 그랬죠? 참조 자료용. 스트링 버퍼. 당연히 참조 자료용. 스트링 타입도 있고 스트링 클래스도 있고 스트링 버퍼 클래스도 있어요. 스트링 버퍼 클래스와 스트링의 차이점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요 스트링은 변할 수 있는 문자열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죠. 자, 그래 놓고 요 i에다 20을 집어넣고 j2의 세 번째 배열에다가는 세 번째 요소에다가는 40을 3이니까 0, 1, 2, 3이니까 네 번째 요소죠. 400을 넣고 sb라고 하는 스트링의 문자열에 append를 했다는 얘기는 그 뒤에다 붙여라. 그 문자열이 뭔가를 가지고 있겠죠. 그 뒤에다가 알기 쉽게 해설한 자바랍니다를 붙여라 이 얘기야. 그죠? 요건 다음에 우리가 11일입니까? 12장의 스트링 클래스에 대해서 배울 때 배웁니다. 그렇게만 알면 되죠. 자,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도 역시 인테저 I 기본 자료용, 인테저 J 배열 참조 자료용, 이거 참조 자료용. 여기서 뭐예요? 주로 찍었네요. 객체 속성 변수 i의 값을 찍어보고 배열의 값을 찍고 프린트죠. 그런 다음에 for 0부터 인덱스가 j.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인덱스 플러스 시켜가면서 j 인덱스 값을 찍고, 그죠? j 인덱스 값 찍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for문이 다 끝나면 한 줄을 바꿔라. 그런 다음에 뭐였어요? 시스템점 문자열 SB의 값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I 값 찍고 배열의 값 다 찍고 SB 값 찍고 이건 찍어주는 문장이에요. 그죠? 자, 이게 클래스 끝이야. 이 클래스 끝.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메인 메소드에서 자, 객체를 생성해요. CB 이것으로부터 객체 CB를 생성했어요. 그죠? CB를 생성했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했느냐? 자, 이것으로부터 탄생된 객체 CB는 사실은 아무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다 메소드 두 개만 꼴랑 가지고 있으니까 저기는 어떤 속성 같은 게 없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자, 인테자 여기서 이제 i는 10이고 j라고 하는 배열을 생성했죠. 1, 2, 3, 4가 들어있는 j 배열을 생성했고 스트링 버퍼, 뉴 스트링 버퍼 해가지고 배우기 10조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는 스트링 버퍼 객체 SB를 탄생했어요. 그래놓고 첫 번째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cb.display 그래서 ijsb를 가지고 cb.display를 불렀어요. i는 뭐 인테자, j는 뭐 배열 1, 2, 3, 4, sb는 뭐 배우기 쉽죠. 자, 불렀어요. cb.display 디스플레이를 먼저 불렀죠. 그러니까 뭘 찍어? 자, 결과를 155페이지 결과를 먼저 보죠. 자, 그러니까 요 문장에 의해서 첫 번째 디스플레이 메소드 호출을 하고 찍었어요. 그 다음에 요 문장에 의해서 객체 속성 변수 i의 값 i가 얼마예요? 10이니까 그대로 10을 카피해줬죠. 그러니까 요 i의 값을 얼마로 찍었어요? 10으로 그대로 찍었죠. 그 다음에 배열을 넘겨줬어요. 배열은 참조자료이니까 주소를 넘겨줬을 텐데 하여튼 넘어갔어요. 배열을 값을 그대로 찍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 2, 3, 4가 찍혔죠. 그 다음에 역시 한 줄 바꾸고 역시 문자열 SB의 값을 이쪽에서 첫 번째 배우기 10조를 넘겨줬으니까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배우기 10조가 찍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를 불렀어요? CB change를 불렀어요. 그죠? change.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메모리 구조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려봐야 되겠어요. 자, 이쪽에서 일단 부르는 놈에서 I 값은 10이다. 그죠? 그 다음에 SB 값은 배우기 10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배열은 J라고 배열은 뭐 1, 2, 3, 4가 들어요. 편하게 그립시다. 자, 이걸 가지고 맨 처음에 CB 디스플레이를 불렀죠. 디스플레이. 그럼 디스플레이 하면 디스플레이는 어딘가에 뭐가 있겠어요? 디스플레이 어딘가에 제가 메모리 구조를 잘못 그렸죠. 다시요. 자, 내가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구조를 다시 그릴게요. 자, 메모리를 크게 그려야 되는데 자, 일단 밑에서 i는 기본 자료형이기 때문에 i 값은 1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j는 1, 2, 3, 4라고 하는 배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메모리 어딘가에 객체기 때문에 이렇게 돼가지고 1, 2, 3, 4가 들어있는 요게 이제 배열 객체죠. 요게 예를 들어서 뭐 120번지다. 그러면 요 놈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건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120, 즉 J라고 하는 배열에는 120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스트링 버퍼 SB죠. SB는 어떻게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딘가에 여기에 배우기 10조 이렇게 잘 안 써지는데 요게 이제 100번지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기는 100이라는 주소가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뭘 불렀어요? CB 디스플레이를 불렀으니까 메모리를 뚝 잘라놓고 자, 디스플레이에는 또 뭐가 선언되어 있어요? i와 j와 이게 선언되어 있죠. 그러면 디스플레이 나름대로 또 i가 있을 거고 또 j라고 하는 배열이 있을 거고 또 sb라고 하는 이 객체 참조 변수가 이렇게 3개 있을 거라고요. 당연히 부를 때 값을 카피해 준다 그랬으니까 얘는 어디다 카피해줘? 이 i와 이 i는 틀린 거죠. 변수명이 똑같아서 그렇지. 메모리 구조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죠. 얘는 당연히 값이 10이 들어가죠. 기본 자료형이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J 역시 J가 가지고 있는 값을 카피해 준다는 얘기예요. J가 뭘 갖고 있어요? 120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120을 넣어줘 버리죠. 그런데 이놈은 뭘로 취급을 해요? 참조자료이니까 이게 주소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놈은 어딜 가르쳐? 여기를 가르치게 되죠. 똑같은 것. 그 다음에 SB 역시 마찬가지죠. 참조자료이니까 그놈의 값을 카피해 주는데 100이에요. 근데 그놈을 뭘로 취급해? 여기서 주소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놈도 여기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찍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I 디스플레이에서 IJSB 그대로 됐어요. 그죠? 그래서 그놈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찍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CB change를 또 불렀어요. change. IJSB. 그러면 메모리 구조에 지금 여기 잡힌 것은 요거는 뭐예요?
요 디스플레이 메소드의 메모리예요. 체인지를 불렀으니까 체인지와 관련된 메모리가 또 잡혀야 돼. 그럼 여기에 i가 또 잡히죠. i. 그죠? 체인지를 이때 i 값은 얼마로 불렀어요? 여기서 불렀을 때. i 값은 계속 10이죠? 그러니까 여기 10을 그대로 카피해놨을 거라고. 그 다음에 j 값은 뭐야? j의 배열이니까. 이것도 역시 주소를 넘겨줬으니까 몇 번지예요? 120번지. 그죠? 그 값을 카피해줬으니까. 또 sb 역시 몇 번지예요? 100번지. 그죠?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거죠. 자, 그럼 그렇게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카피가 됐어요. 다만 요거는 참조자료니까 주소로 취급할 뿐이죠. i에다 20을 바꾸라 그랬어요. i에 20 바꾸라니까 자기 i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20 바꿔버렸어요. j의 세 번째 엘리먼트에 400을 넣으라 그랬어요. j를 찾아가 봤더니 j는 참조자료로 주소 120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120을 신나게 가서 120의 세 번째 요소, 이게 제로 번째 요소, 제로 번째, 1번째, 2번째, 이게 세 번째 요소죠. 세 번째 요소의 값을 뭘로 바꿔라? 400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바꿔버렸어요. SB append, SB를 따라가서 알기 쉽게 해설한 자바를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요 놈이 가르치고 있는 곳을 또 찾아가 보니까 어디에요? 배우기 쉽죠 써있는 여기 있죠. 배우기 쉽죠 뒤에다가 알기 쉽게 해설한 자바람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알기 쉽게 해설한 자바랍니다는. 그렇게 했어요. 12 체인지에서는 요 값만 바꿨지 프린트문이 없죠. 그러고 나서 한 줄을 쫙 찍었어요. 자, 책에 찍힌 거 나오죠? 한 줄 쫙 찍힌 거 나오죠? 그 다음에 값을 변환한 다음 두 번째 디스플레이 메소드, 즉 CB 디스플레이를 또 호출했어요. 그죠? CB 디스플레이, I, J, SB 값을. I는 역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I, 요거. J는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J니까 오는 거야. 요 주소겠죠? SB 역시 마찬가지. 그걸 갖고 이놈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어떻게 돼? 불렀더니 요놈이 불르니까 역시 i는 계속 요놈이 요놈을 부를 때 i 값은 뭐였어요? 10이었잖아요. 아까 20으로 바꾼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메소드의 메모리를 20으로 바꾼 거지 이놈의 메모리를 바꾼 게 아니니까 10을 갖고 부르죠. 그러니까 다시 10. 그죠? 그래서 객체 속성 변수 i의 값은 10이 됐어요. 여기서 헷갈리는 사람 있죠. 이걸 20으로 찍는 사람. 그건 콜바이 밸류이기 때문에 값을 카피해 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배열의 값을 찍었어요. 배열의 값 J 값을 가지고 불렀으니까 J는 계속 어딜 가르쳐요? 120번지를 가르치죠. 배열의 값 찍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120번지에 가가지고 이 값을 다 찍은 거야. 1, 2, 3. 이건 뭐야? 아까 바꿔놨죠? 이놈이. 그죠? 이놈이 바꿔놨죠? 체인지가. 그래서 400을 갖고 찍어버려요. 그래서 1, 2, 3, 400이 찍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찍으라 그랬어요? 그걸 다 찍고 나니까 문자열 SB의 값을 찍으라 그랬어요. SB 따라가 보니까 주소죠? 100번지에 따라가 보니까 아까 뭘로 바꿨어? 배우기 쉽죠? 알기 쉽게 해설한 자바랍니다. 이게 찍힌다는 얘기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CB 체인지예요. 그죠? 여기에서 기본 자료형은 값을 카피해줬고 그 값을 여기서 바꿨을 때는 지 거만 바뀌는데 참조 자료형일 때는 그 값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놈이 주소니까 주소를 따라가서 그 위치를 바꿔버리니까 결국엔 요놈과 요놈이 같은 위치를 가리키니까 이놈의 주소에 있는 거나 이놈의 주소에 있는 거나 같은 주소이기 때문에 이놈이 바뀌면 이쪽의 J값도 바뀌게 되더라. 좀 이해가 어려웠나요? 자, 매개변수 전달 기법에서의 뭡니까? 매개변수 전달 기법에서의 call by value와 call by reference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자바는 뭐라 그랬어요? call by value만 쓴다 그랬죠? 다만 이 그림처럼 전달되는 매개변수가 참조자료형일 경우에는 자바에서 이 객체는 항상 뭐예요? 주소로 표현하기 때문에 객체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어딘가에 넣어놓고 그 객체를 지칭하는 참조변수는 이놈이 주소를 가지게 돼 있다고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포인터를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포인터를 안 쓸 뿐이지. 이건 자바 버추얼 머신이 지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요 값이 전달될 때의 효과. 그것만 우리가 알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실행을 시켜보시고 또 값을 변화시켜 보시고 여러가지로 그렇게 해서 꼭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강의를 한번 더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절밖에 안 남았네요. 마지막 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